어머니, 오늘 상견례 어떠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너희 시아버지 될 분이 엄마가 25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주 제 딸 수진이와 나눈 대화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과 즐거운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토요일 오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늘 하던 대로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수진이랑 산책이나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큰일 났어요. 갑자기 딸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수진이 얼굴을 보니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저 결혼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수진이가 민준이라는 남자친구와 사귄 지 벌써 3년이 됐거든요. 30을 앞둔 나이니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수진이를 혼자 키웠어요. 25년 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떠올랐죠. 수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고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자신 없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민준이가 프로포즈했어? 네. 어제 저녁에요. 엄마, 반지 봐요. 수진이가 내민 손가락에는 소담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티가 났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여러분, 혼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이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아쉽기도 하거든요.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에요. 수진이를 꼭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직도 제 품에 쏙 들어오는 모습이 어린 시절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 민준이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빨리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상견례. 생각해보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수진이 아버지와는 결혼하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조금 긴장되고 걱정도 됐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수진이를 좋게 봐주실까? 제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혹시 한부모 가정이라는 걸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후 수진이가 민준이네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며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엄마,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하자고 하시네요. 어디서 하기로 했어? 압구정에 있는 한정식 집이래요. 민준이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압구정. 들어보니 제법 고급스러운 동네더라고요. 민준이네 집이 꽤 살만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더 긴장이 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수진이와 함께 뭘 입고 갈지 의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어요. 엄마는 항상 예뻐요. 그냥 평상시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야 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보통 과일이나 한과 같은 걸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고급 한과와 과일 바구니를 골랐고 특별히 수진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정리한 앨범도 준비했어요. 앨범을 만들면서 수진이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어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에요. 혹시 민준이네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수진이가 미리 민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해뒀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상견례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잠 안 와요? 응, 좀 그렇네. 저도요. 너무 떨려서. 수진이가 제 옆에 누워서 어린 시절처럼 제 팔을 베고 누웠어요. 그 순간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갓난아이였던 수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밤새 울음을 달래며 잠 못 이루던 날들,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격, 아파서 병원의 응급실로 뛰어갔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빠가 없어서 속상해하던 수진이를 위로했던 기억들. 엄마,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정말 그랬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수진이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내일이면 수진이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저도 사돈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떤 분들일까? 우리 수진이를 좋아해 주실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설레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고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지만 긴장 때문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데 손이 미묘하게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립스틱을 바르다가 실수로 삐뚤어져서 다시 지우고 발라야 했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수진이도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도 곱게 올려 묶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 딸이 시집 가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어떻게 보여? 너무 어색하지 않아? 엄마, 정말 예쁘세요. 민준이 부모님이 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진이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압구정의 그 한정식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에 수진이가 계속 민준이네 가족에 대해 설명해줬죠. 민준이 아버지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리고 위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분가하셨대요. 그래. 그럼 민준이가 막내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이 더 아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 말로는 정말 좋은 분들이래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있었어요. 과연 잘 될까? 첫인상을 좋게 남길 수 있을까? 드디어 압구정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와 한정식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주변 풍경을 보니
정말 고급스러운 동네더라고요. 깔끔한 카페들과 부티크들이 즐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엄마, 저기에요. 수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향림이라는 간판이 달린 한정식집이 보였어요. 외관부터 고급스러웠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도 정말 우아했어요. 와,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 민준이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곳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분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해 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준 씨 예약이요.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분을 따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양쪽으로 개별룸들이 있었어요. 정말 품격 있는 곳이었죠. 우리가 안내받은 방은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아담한 크기였어요. 민준이네 가족분들이 먼저 오셨나?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일찍 왔나 봐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빨랐어요.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기다렸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중요한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뒤이어 중년 부부가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사돈으로 소개받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20대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저 사람, 설마. 그 사람도 저를 보는 순간 잠깐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아버지 김태현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맞다. 25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어머니 이은영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도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역시 저를 알아본 거였죠.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니 최영희입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수진이와 민준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그 남자, 아니 김태현 씨와 마주 앉게 됐어요. 수진이 어머니 혼자서 딸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온 신경이 태연 씨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도저히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25년 전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태연 씨도 마찬가지인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대화를 주도하시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죠.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예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수진이가 준비해온 어릴 적 사진 앨범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민준이 부모님이 하나하나 넘겨보시면서 감탄하셨죠. 그런데 그 순간 태연 씨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시면서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25년이 지났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닮음은 숨길 수 없나 봐요. 특히 수진이의 눈매와 콧대는 어릴 때부터 또렷했거든요. 태연 씨가 조용히 제게 시선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문,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상견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가 서로를 알아가고 수진이와 민준이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와 태연 씨는 그 시간 내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25년 만의 재회,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쯤 올리면 좋을까요? 민준이 어머니의 질문에 모두가 대답하고 있을 때 저는 태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죠.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 저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태연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순간 25년 전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는 상견례가 잘 됐다며 기뻐했어요. 엄마, 민준이 부모님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죠? 응, 그렇네.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5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것도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정말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태연 씨를 다시 만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왜 우리가 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제가 혼자 수진이를 키워야 했는지 말이에요. 1999년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IMF 외환위기가 막 지나간 시기라 취업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겨우 들어간 회사였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태연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3년 선배였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죠.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무엇보다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였어요. 태연 씨가 업무를 가르쳐 주시고 점심시간에 가끔 같이 식사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서로에게 끌리게 됐어요. 은영 씨, 오늘 야근하시나요? 네, 내일까지 끝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그럼 같이 저녁 먹고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야근할 때 같이 치킨을 시켜 먹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태연 씨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고 야근으로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도 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처음엔 회사 사람들 몰래 사귀었죠. 직장 내 연애가 눈치 보이는 것도 있었고 태연 씨가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은영아, 미안해. 아직은 공개적으로 사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요. 저도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비밀 연애로 지냈어요. 회사에서는 선후배로 지내고 퇴근 후에만 연인으로 만나는 거죠. 불편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태연 씨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영화관에서 손잡고 영화 보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이었죠. 은영아, 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런 기분이 사랑인가 봐요.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2-3년 더 경력을 쌓고 나서 결혼하자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따뜻한 가정을 꾸려보자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태연 씨의 집안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어느 날 태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은영아, 부모님이 우리 사귀는 걸 아신 것 같아. 어떻게요? 회사 사람 중에 아버지 지인이 있었나 봐. 그분이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 태연 씨 아버지는 큰 건설회사의 이사였고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으셨어요.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학력도 높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 태연 씨는 자세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집안의 격차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연 씨도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고요. 은영아, 조금만 기다려줘.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려드릴게.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태연 씨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태연 씨도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태연 씨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은영 씨죠? 저는 태연이 어머니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정말 긴장됐어요. 태연 씨 어머니는 정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기품 속에 차가움이 느껴졌죠. 은영 씨, 우리 태연이와 사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연애를 찬성할 수 없어요. 그분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안의 차이, 학벌의 차이, 앞으로 태연 씨가 걸어갈 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태연이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은영 씨가 정말 태연이를 생각한다면 놓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바라는 게 당연하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태연 씨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태연 씨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따라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은영아,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심하게 반대하셔. 아버지가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아예 연락도 끊으라고 하셔. 태연 씨는 몇 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하시는지, 심지어 경제적 지원까지 끊겠다고 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은영아, 나도 정말 힘들어.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 자신이 없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태연 씨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태연 씨, 우리 그만해요. 뭐? 저도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태연 씨는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하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2001년 봄,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죠. 헤어진 후 며칠 뒤,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 가보니,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연 씨와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임신이라니. 하지만 이미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다시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태연 씨도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임신 소식까지 알려드리면 더 큰 고통을 드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했어요. 이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고. 여러분, 25년 전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연 씨와의 사랑의 결실이었으니까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임신한 몸으로 다니기도 어려웠고 태연 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고향 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수진이를 낳아 키웠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임신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수진이를 낳은 후에는 더 힘들었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태연 씨를 닮은 눈매와 콧대를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25년 동안 태연 씨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다만 가끔은 궁금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우리 딸의 상견례에서 말이에요. 상견례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때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그때 제 선택이 옳았을까? 태연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수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5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 딸의 시아버지가 된 이 상황을.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저와 태연 씨가 헤어진 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말이죠. 제 삶부터 말씀드릴게요. 태연 씨와 헤어지고 회사를 그만둔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지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지낼까도 생각했지만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교육 환경이나 앞으로의 기회를 생각해서 말이에요. 수진이를 낳던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아픔을 견디면서 이제 정말 이 아이와 둘이서 살아가는구나 실감했죠.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수진이를 제 품에 안겨주는 순간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수진이를 보니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신생아를 돌보면서 동시에 생계를 꾸려가야 했거든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어요. 번역 일이나 자료 정리 같은 것들이었죠. 수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는데
급여는 적었지만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육아와 병행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엄마, 오늘도 야근이에요? 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데리러 올게요. 어린이집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수없이 사과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데리러 오는데 수진이는 항상 저 혼자였거든요. 수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수진이는 왜 아빠가 없어? 라고 물으면 수진이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울곤 했어요. 엄마,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괜찮아.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태연 씨가 미워지기도 했어요. 물론 그분 잘못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참관 수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오는데 수진이는 저 혼자니까 혹시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혼자 와도 돼요. 수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철들었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어른스러워져야 했던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수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고 착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간단한 요리도 해주곤 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대학생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릴게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철이 들었나?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국립대학교에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25년 동안 저는 오직 수진이만 보고 살았어요. 중간에 몇 번 소개팅 제안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수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연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태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상견례 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태연 씨는 저와 헤어진 후에도 한동안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상견례에서 민준이 어머니를 보니 정말 품격 있고 교육받은 분이시더라고요. 아마 태연 씨 부모님 기준에는 완벽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태연 씨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었대요. 부모님도 그때쯤 되니까 이제는 그냥 결혼이라도 해라 하시면서 조건을 조금 낮추신 것 같아요. 민준이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태연 씨와 민준이 어머니가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다고 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대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집안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분을 만나려니 세월만 흘렀어. 그러다 그분을 만났는데 40이 되니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분도 혼자 아이 키우며 힘드셨고 나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한 거야. 나중에 태연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했어요. 그분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민준이는 태연 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해요. 워낙 어릴 때 새아버지가 되었고 태연 씨도 정말 친아들처럼 아껴 키웠대요. 그래서 민준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태연 씨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민준이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태연 씨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25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엇갈렸는지 깨달았어요.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수진이와의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어요. 반면 태연 씨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지만 진짜 사랑은 포기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우리가 25년 후에 아이들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됐어요. 게다가 수진이와 민준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상견례 후 며칠 동안 저는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특히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알려주면 아이가 충격받을 텐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그리고 태연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도 이 상황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5년간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시 소통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밝혀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와 상견례 후기를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을 텐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상견례 잘 됐는데 기분이 안 좋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민준이 부모님이 엄마 마음에 안 드셨나요? 수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만 혼자 이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다는 게 말이에요. 아니야,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태연 씨 생각만 났어요. 25년 만에 다시 본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머리는 조금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분도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지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연 씨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죠. 잠시 고민했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압구정 근처 조용한 카페는 어떨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까지 정말 긴장됐어요. 25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수진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상견례했던 한정식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태연 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2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서로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25년이나 됐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아이들 상견례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부 정도만 물어봤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어요. 태연 씨는요? 저도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태연 씨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행복했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아쉬움이 있어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그때 태연 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냥 칭찬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감사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다행히 잘 자라줬어요. 혼자서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태연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았어요. 25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은영 씨, 태연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와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사실은 한 번쯤 사과의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해해요. 그때 상황이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1시간 넘게 그때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25년 만에 털어놓는 진솔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태연 씨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수진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상견례 때 수진이 사진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서요. 태연 씨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뭔가 확신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이가 어떤 부분이 저랑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역시 눈치챈 거였어요. 아무리 25년이 지났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닮음은 숨길 수 없나 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태연 씨도 확신을 갖는 것 같았어요. 은영 씨, 혹시 수진이가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젊은 커플이 들어왔는데 그중 남자가 민준이었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태연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도 여기 계시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상견례 후에 인사차 만난 거야. 태연 씨가 재빠르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이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둘이서만 만나신 거예요? 저희도 불러주시지. 민준이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다행히 민준이 여자친구가 다른 자리를 찾자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다른 자리로 가고 난 후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데다 누군가 또 올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태연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제 손을 잠깐 잡으시더라고요. 은영 씨,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연 씨가 먼저 카페를 나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역시 눈치챈 거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연 씨가 수진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예요. 수진이와 민준이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태연 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태연 씨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특히 제 손을 잡으면서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태연 씨와 카페에서 만난 지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마음이 불안했어요. 태연 씨가 수진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과연 다음에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집에서 일이 터졌어요. 엄마,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수진이가 노트북을 들고 제게 왔어요. 화면에는 결혼 준비 관련 웹사이트가 떠 있었는데 거기서 예식장 정보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민준이랑 예식장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곳이 좋을까요? 수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비밀을 안고 있다니. 어디 보자. 다 예쁘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태연 씨 생각만 났거든요. 엄마, 그런데 상견례 때 제 어릴 적 사진 보시고 민준이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도 뭔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반응? 그냥 사진을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보인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다행히 수진이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진실은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내가 예뻐서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요? 다행이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는 게 뭔 뜻이야?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시고 자꾸 생각에 잠겨 계세요. 어머니한테 수진이 어릴 적 이야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역시 태연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거구나 싶었죠. 혹시 상견례 때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실 거야.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간 후 수진이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언제부터 눈치챘던 걸까요? 무슨 말이야? 상견례 때부터 느꼈는데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단순히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어 보였거든요. 역시 딸이에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 아는 거더라고요. 수진아, 설마 옛날에 사귀셨던 건 아니죠? 수진이의 직감이 정말 예리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처음 만나서 어색했던 거야. 정말요? 그럼 다행인데. 수진이는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태연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은영 씨,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시간 되시나요?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연 씨의 문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죠.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한강공원. 25년 전 우리가 자주 산책했던 그곳이었어요. 추억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태연 씨를 만났어요. 25년 전과 똑같은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태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저도요. 한동안 둘 다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연 씨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상견례 때 수진이 사진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뭘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미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가 제 딸이죠? 결국 나온 말이었어요.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영 씨, 제발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의 눈매와 콧대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제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태연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태연 씨,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맞아요. 수진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그 순간 태연 씨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충격, 기쁨, 슬픔, 후회.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딸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반대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임신 소식까지 알려드리면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태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울음이 나왔어요. 25년 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친 거예요. 태연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첫걸음마, 첫말, 입학식, 졸업식. 아버지로서 함께해야 할 모든 순간들을 놓쳤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강 벤치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25년 동안 각자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수진이는 저에 대해서 아나요? 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봤어요. 아직 몰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해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연 씨의 질문에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무겁고 복잡한 것 같아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상처가 되지만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날 태연 씨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수진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태연 씨와 한강공원에서 진실을 털어놓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디어 말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충격받지는 않을까?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태연 씨도 지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만에 딸의 존재를 알게 된 그분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어젯밤에 계속 뒤척이셨던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엄마가 뭔가 걱정이 많아 보여요. 혹시 제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었거든요. 아니야, 결혼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수진이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 사실을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면 마이너스 수진이가 충격받을 것. 마이너스 25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됨. 마이너스 민준이와의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음. 마이너스 태연 씨의 현재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을 것.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수진이는 영원히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살게 됨. 마이너스 태연 씨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됨. 마이너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경우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렸어요. 친구들에게 상담받고 싶었지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답답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역시 태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25년 만에 알게 된 딸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다시 만난 태연 씨의 모습은 정말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어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네. 계속 생각만 났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인지. 태연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25년 동안 놓친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영 씨,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 사실을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해야 하는 이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정말 복잡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와 민준이의 행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태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져서 아이들의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의 행복보다 우선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태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와 민준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연 씨에게는 현재 가족이 있었죠. 아내와 의부사들인 민준이에게 25년 전 연인과의 숨겨진 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아내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태연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른 딸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신이 결혼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저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야 하는데 그때마다 어색하지 않을까요? 태연 씨가 덧붙였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야 하고, 생각해보니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체면 문제도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태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는 그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정답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다음 주에 민준이랑 함께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갈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시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제가 이런 복잡한 진실로 그 행복을 망쳐도 되는 걸까요? 그래, 좋겠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태연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어요. 은영 씨,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작은 찻집이었는데 태연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네, 뭐요? 어제 집에서 민준이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수진이 어머니와 아는 사이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 날카로운 아이가 뭔가 알아챈 건가 봐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단은 그냥 상견례 때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민준이 표정을 보니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태연 씨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느냐고, 혹시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가까운 사람들은 다 눈치채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계속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태연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며칠 전에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민준이 아버지와 옛날에 아는 사이였냐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서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은영 씨, 저 생각에는 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일단 민준이에게만 먼저 말하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에게요? 네, 수진이보다는 민준이가 조금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준이를 통해서 수진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연 씨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아버지에게 25년 전 연인이 있었고 그 사람의 딸과 자신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연 씨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민준이와 단둘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말할지 의논했어요.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민준이가 충격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2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와 수진이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해야겠어요. 며칠 후 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영 씨,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 태연 씨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복잡하다고는 했지만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준이가 이해해 준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민준이가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수진이에게는 자신이 직접 말하겠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수진이 어머니가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는 게 수진이에게 덜 충격적일 거라고 하면서요. 민준이가 정말 성숙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수진이를 먼저 생각해 주다니. 그리고 또 하나 민준이가 말하기를. 태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이 사실이 알려져도 수진이와의 결혼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더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와 우리 수진이가 만났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민준이가 언제 수진이에게 말할 거래요?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말해보겠다고 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어요.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이야? 1시간 후 수진이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뭔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앞에 앉았어요. 민준이에게서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엄마와 민준이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들었어요. 25년 만에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25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25년 동안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해봤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엄마, 저 많이 놀랐어요. 수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상보다 침착한 반응이어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어요. 민준이가 어떻게 말했니?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수진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진짜구나 싶었어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민준이에게서 대충은 들었지만 엄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태연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지게 됐는지, 임신 사실을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때 엄마는 정말 어렸고 무서웠어. 태연 씨. 아니, 내 아버지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임신 소식까지 알려드리면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았거든. 수진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닦기도 하면서요. 엄마, 그럼 저는 2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건 맞아. 하지만 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한 거야. 보호요?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고. 수진이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진아, 그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견례 때 아버지를 보시는 엄마 표정이 단순히 옛 지인을 만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역시 딸이에요.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럼 지금도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수진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민준이의 행복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정말 화가 나요. 수진아, 25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살아계시고 게다가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의 아버지라니.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한편으로는 신기해요. 뭐가?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이렇게 복잡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금세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구나. 네, 그리고 민준이가 한 말이 있어요. 뭔데?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다니. 엄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년 만에 딸이 있다는 걸 아셨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태연 씨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도 많이 놀라셨어. 그리고 미안해 하시더라. 미안하다고요?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수진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네, 25년 만에 알게 된 친아버지인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태연 씨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저도 수진이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며칠 후 수진이와 태연 씨가 처음으로 부녀로서 만나는 날이 왔어요. 저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 정말 떨렸어요. 만나는 장소는 한강공원의 작은 카페였어요. 태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말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태연 씨를 부르는 순간 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2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담긴 사과였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좋아요.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태연 씨가 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딸은 25년간의 빈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꿈과 계획들. 태연 씨는 수진이의 모든 말에 귀 기울였어요. 놓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수진아, 앞으로는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 무엇보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태연 씨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걱정됐어요. 수진이와 태연 씨가 아버지와 딸로서 첫 만남을 가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특히 태연 씨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현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은영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연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민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남편의 과거 연인과 숨겨진 딸 이야기가 나온다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태연 씨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아내부터 따로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볼 생각이에요. 25년 전 일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며칠 후 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은영 씨, 아내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1시간 넘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태연 씨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이해는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제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복잡하다고 하네요. 갑자기 남편에게 다른 딸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이해할 만한 반응이었어요. 아무리 과거 일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난 의붓딸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 리 없었거든요. 특히 그 딸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게 가장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민준이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더라고요. 민준이가요? 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법적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면서. 민준이 정말 성숙한 아이였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세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노력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은영 씨,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친척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 그 문제도 있었네요.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히 명절 때가 걱정이에요. 친척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 그 문제도 있었네요.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히 명절 때가 걱정이에요. 친척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을 텐데. 태연 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까운 가족들끼리만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다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주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여서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수진이와 민준이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태연 씨의 부인은 처음으로 저와 대면하는 자리였어요. 얼마나 어색할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날 만남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태연 씨 부인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민준이가 분위기를 이끌어줬어요. 어머니들, 저희 결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수진이도 밝게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결혼 날짜, 예식장, 하객 규모 등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풀렸어요. 그런데 태연 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가 25년 전 연인 사이였고 신부가 실제로는 신랑 아버지의 딸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일단은 평범하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객들은 굳이 이런 복잡한 사정을 알 필요 없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민준이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신부 아버지 자리는 어떻게 하죠? 태연 씨 부인이 물어봤어요. 정말 민감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혼자 오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태연 씨도 동의했어요. 대신 결혼식 후에 우리끼리 따로 가족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였죠.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요. 태연 씨 부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말을 들어보니 이것도 하나의 운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저도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그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게 남은 과제였거든요. 복잡한 가족 상황을 정리한 후 우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밝아졌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제 어릴 적 사진을 보시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래. 2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꼭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태연 씨도 변했어요. 수진이와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은영 씨, 수진이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25년간 놓친 것들이 아깝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 태연 씨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 키우느라 혹시 부족한 건 없었나 늘 걱정했는데 수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걸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태연 씨 부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수진이가 정말 예쁜 아이네요.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사실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민준이는 여전히 성숙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을 배려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특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가족? 네, 다른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민준이의 밝은 시각 덕분에 우리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신부 아버지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 한 달 전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오시는 걸로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대신 아버지께는 따로 시간을 내서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그게 좋겠네요. 태연 씨도 동의했어요. 하객들에게 굳이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우리는 가족끼리만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서 조용히 식사하면서 내일을 준비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태연 씨 부인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족 아니에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잡한 인연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이죠. 그날 밤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이제는 아버지도 계시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정말 신기해요. 그래, 정말 신기한 일이지.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가족이니까요.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해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복잡한 상황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성숙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수진이와 민준이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여러분, 그 아침의 설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25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드디어 시집가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긴장돼요.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쁘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지워져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진행됐어요. 하객들은 우리의 복잡한 사정을 모른 채 축복해 주셨고 신랑 신부는 그 어떤 커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신부 입장할 때 저 혼자 수진이와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25년 동안 아버지 몫까지 해왔으니 마지막도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고 속삭였어요. 25년 동안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셔서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이 살아온 25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따로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양가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축하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민준아, 정말 축하해. 태연 씨가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태연 씨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의 포옹이었죠. 은영 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연 씨 부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복잡한 인연이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가족이죠. 그날 저녁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떠나고 나서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25년 만에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수진이에게는 진짜 아버지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새로운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허니문에서 돌아온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신혼여행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하는 말이 이제 정말로 운명 같은 가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운명 같은 가족? 네, 이렇게 복잡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건 분명 운명이라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좋은 아이와 수진이가 결혼했구나 싶었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던?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25년 동안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 그 헤어짐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온 덕분에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별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상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25년 전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니까요. 사랑은 때로 우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제는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묻어둔 사람이 있으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